왜 Tarzan likes Jane, Jane is liked by Tarzan은 안 될까요? 자, 문제는 감정동사에서 왜 수동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입니다. 그리고 왜? 오늘 영상은 동사 두 번째 카테고리 멘탈 verbs 10편의 마지막 두 영상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론적 측면에서 한번 다루고 다음 편에서 예문을 통해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awkward입니다. 자, awkward는 어색하다는 뜻인데, 자, awkward, 어색하다는 단어가 오늘 영상을 진행하면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자, 이 단어 꽉 잡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동사 재생 목록 두 번째 카테고리는 멘탈 verb였죠. 자, 이 멘탈 동사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perception, cognition, 그리고 affection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영상 11편부터 18편까지는 이 중에서 perception과 cognition을 다뤘습니다. 오랜만에 동사편을 다루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perception.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 이것을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게 되죠. 이 프로세스가 cognition입니다. 인지 혹은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affection은 애착, 보살핌, 그리고 이성에 대한 애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용에서의 affection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문법적 혹은 또 학술적 접근에서의 affection은 쉽게 말해서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affection은 emotion이라고 바꿔서 처음에 이해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멘탈 프로세스는 처음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외부 현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perception이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우리는 인지 혹은 인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측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인지 프로세스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erception하고 cognition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affection 혹은 emotion이라는 프로세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의 프로세스가 모두 멘탈 벌브들입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마지막 단계 affection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motion,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대표적인 단어들을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단계 affection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앞에서 김삼물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19, 20 동사편은 감정 동사들의 속성과 실제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 건데요. 자, 오늘은 감정 동사들의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 문제들의 답을 통해서 affection, 감정, emotion 동사들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마다 4개에서 6개까지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6개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 이유는 오늘 영상은 4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과 저희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구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Tarzan loves Jane. Jane is loved by Tarzan. 여기서 수동태 문장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왜 Tarzan likes Jane, Jane is liked by Tarzan은 안 될까요? 자, 두 번째,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We feared the storm.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데 The storm was feared by us. 이건 아니겠죠? 자, 세 번째, What were you wanting? I was hoping you would give some advice. 자, 이 문장 맞을까요? wanting, hoping이라고 진행형을 쓸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I like studying English. I like to study English. 자,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자, 이 4가지 질문은 감정동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원어민의 관점입니다. 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감정동사들도 우리와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의 핵심 키워드, 이 독립객체 꽉 잡고 가셔야겠죠? 다시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와 B의 2개의 독립객체가 있습니다. 자, A와 B 이렇게 있을 때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어떤 행동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B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B의 입장에서 보면은 A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B를 주어로 A와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사용해서 수동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수동태 형상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여러분 대부분들이 다 잘 압니다. 자, 문제는 감정동사에서 왜 수동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입니다. 그리고 왜 love라는 동사는 특별하게 수동태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바로 예문을 보고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문제까지 한 번에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 painted the wall. The wall was painted by me. 자, 이 문장들 전혀 문제 없죠? 왜 문제가 없을까요? 자, I like him. He's liked by me. 이 문장은요? 안 씁니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awkward. 우리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자, 이유는 바로 흔적입니다. 내가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벽에 뭐가 남죠? 페인트 칠이 남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에게 어떤 흔적이 남을 수가 있죠? 알 수가 없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본능이 한쪽은 확실하지만 다른 쪽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수동태를 쓰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왜 러브는 될까요? 자, 이것은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러브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의 유일한 감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내 딸, 내 와이프를 사랑하면 내 딸이나 내 와이프도 나를 사랑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러브는 특별하게 수동태가 가능한 겁니다.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감정동사들은 보이질 않죠. 숨겨져 있습니다. 제 감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주어라면 내 감정은 내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감정의 대상, 그 대상의 감정도 같은 작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느낌 사랑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죠? 제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짝사랑도 있지 않느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하지 짝사랑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We feared the storm. 자,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했다. fear는 emotion, affection, 감정의 동사죠. 내가 스톰을 두려워하지만 스톰이 내가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풉니다. The storm frightened me. 폭풍이 나를 무섭게 한 겁니다. I like pizza. 수동태로 못 만들죠. 그래서 pizza pleases me.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피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걸로 수동태를 대신합니다. 자, 예문은 왜 fear와 frighten으로 했느냐? 자, 이런 형태를 fear형 동사라고 하고 frighten 동사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 동사와 예문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ssive, 수동태가 아닌 이런 형태들을 conversives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을 때 원어민들은 수동태 대신에 어떤 동사에 해당하는 어떤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like는 please로 변하고 enjoy는 delight로 변하고 fear는 frighten으로 변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이 동사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할까요? awkward 하니까요. 수동태로 변하면 어색하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at were you wanting? I was hoping you would give some advice. 자, 이 문장들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것을 프로그레시브형 감정동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하면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충 시작점을 알 수가 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wanting, hoping이라는 단어는 이 감정동사 중에서도 desire, 이거에 속하는 동사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사실 잘못 표현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진행형으로 쓰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손하게 들립니다. 요때만 그런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I like studying English. I like to study English. 자, 두 문장 맞을까요? 네, 두 문장 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국 영어가 기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변화가 많아졌죠. 원래 ing형 분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면서 시간상으로는 현재죠. 이것이 분사 ing형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I like studying English라고 하면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됩니다. 반면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관념적 느낌이 생겨버립니다. 투부정사가 원래 그렇잖아요. 관념적, 미래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영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ing형을 거의 안 쓰고 투부정사형을 즐겨 씁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은 개념 속성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 예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오늘 꼭 알아야 두셔야 될 것은 그 감정동사 다음에 ing형이나 투부정사 형태가 모두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국 영어에서는 두 개를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투부정사 형태를 즐겨 쓴다는 사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awkward, 어색함이 핵심 키워드라 조금 이상하셨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감정동사 부분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 쓰는 문장들이 나왔는데 그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틀렸다 하기보다는 좀 어색한 것입니다. 어색함을 느낀다는 것, 대단하죠? 우리가 원어민들의 감정동사를 통해 어색함을 느낀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뿌듯한데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동사편을 잠시 쉬었습니다만 지난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 모든 댓글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동사편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저희들이 게으르고 부족해서 영상이 많이 늦어짐을 반성했습니다. 그 반성으로 저희들이 다시 영상을 시작할 때 동사를 첫 번째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